봅시다. 보시면 지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 Z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시작해주면 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Z의 n제곱이 음의 실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야? Z를 곱하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된다. 그리고 그걸 규칙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Z 한번 얘를 연산을 해볼까요? 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예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돼요. 전개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2i가 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얘를 곱하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해보시면 돼요. 그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실 뭐 2번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가 나왔다. 그럼 유리화부터 해보시면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i 분의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분모는 2고요. 분자는 2i가 되면서 얘는 이제 i가 됩니다. 그럼 또 뭐 하면 돼? 집어넣어서 어차피 4개씩 돌 거니까 i는 4개씩 돌 거니까 4개씩 잘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지금 여기에 고난도라고 나와 있는 건데 사실 내신 수준에서는 고난도 문제가 맞아요. 사실 이 정도가.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계산이 좀 길 거다 보니까 내신 수준에서는 고난도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너네가 앞으로 이제 학교 시험을 나중에 다음 주부터 학교 시험을 우리가 매주 한 개씩 보게 될 건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 뭐 당연히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얘보다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것도 보는 걸로 하고 맞다. 내가 저번 시간에 우리 월수금 중에 수요일 날 일찍 오기로 했지. 맞죠? 근데 혹시 너네 금요일 날 5시까지 못 오는 학생 있어? 금요일 5시? 오늘 5시까지 오기 너무 막 힘들다. 없지? 그럼 목요일로 잡아. 웬만하면 목요일로 잡아봐. 우리 금요일 5시에 합시다. 왜냐면 지금 이제 고3 애들이 금요일 날 오는데 그 수업이 조금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금요일 5시에 옵시다. 알겠죠? 아무튼 그렇죠? 금요일 5시에 다음 주부터 금요일 5시에 오고 내가 수요일 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렇죠? 여기서 5시에 와서 1시간 시험 보고 1시간 해설 듣고 그 다음에 클리닉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마지막 3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겠죠? 그럼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 전개해보시면 k제곱 사라지면서 2ak의 마이너스 6k k끼리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얘가 뭐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죠? 맞지?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시면 2a 마이너스 6의 k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얘가 0이다가 되겠죠. 얘가 0이 아니면 k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남는 애들 9-b가 0보다 크다. b는 9보다 작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 정수 a, b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럼 여기서 b는 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정수면서 최대값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8, 여기서 3이니까 2를 더하시면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2차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올림포스 고난도로 다시 넘어가셔서 2차 함수 쪽 봅시다. 올림포스 고난도로 넘어가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쭉 적혀 있는데 내가 전부터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게 결국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얘가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외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단원 이름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둘의 관계성이에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성. 그래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하면서 여러 번 다뤘었죠. 뭐 사실은 2차 부등식까지 엮어서 세 개에 대한 관계성을 봤었는데 어차피 이제 2차 부등식은 기말고사 범위니까 이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그래서 식을 써보면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는 애고 2차 방정식은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는 애인데 0이라고 쓰는 애인데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2차 함수식에다가 요 y 자리에 0을 집어넣은 게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는 게 뭐야? 너네 y에다가 언제 0을 집어넣는 거야? 무슨 절편 구하기 위해서? x 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죠. 그치? 그런데 너네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x 절편이야. 왜 그런지 알아? 왜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직선에다가 또는 어떤 2차 함수에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x절편이야 라고는 배워. 근데 그게 왜 x절편인지는 배우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그게 왜 x절편인지를 알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성이 끝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봐봐.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x절편이라고 불러. 맞지? 근데 x절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을 x절편이라고 불러. 맞죠? 그리고 우리는 x축을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y는 0이라고 써. 왜? x축은 y가 0인 점들의 집합이야. 맞죠? y가 0들인 점들을 쭉 적어보면 x축이 되는 거예요. 맞니? 그러다 보니까 우린 x축을 보면서 y는 0이라고 부르고요. x절편이라는 의미가 뭐다? y는 0과 x축과 이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절편, 교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y에다가 꼭 0만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0이 아닌 다른 숫자도 집어넣을 수 있죠. 맞죠? 내가 만약에 y에다가 1, 2, 3 이런 걸 집어넣어. 그럼 얘네들은 무슨 의미가 되는데? 0 말고 다른 거 넣으면 도대체 뭔데? 뭐가 되는 거야? y에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 y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건 이 점과 이 점이 된다. 즉 y는 1이라는 애와 이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곧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정식을 교점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y에다가 0, 1, 2, 3 이런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y에다가 내가 x 플러스 2라는 애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y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2차 함수와의 교점식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으면 얘와 얘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곧 2차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고 교점의 무슨 좌표?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너네 근이 2개야. 그럼 교점의 x좌표도 2개야. 그럼 교점은 몇 개야? 2개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t가 0이면 교점이 1개다. 그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부르는 거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2차 방정식은 왜 만들어진 거다? 2차 함수식에다가 y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은 거야. 그게 0이면 x축, 0이 아닌 무언가면 교점이 된다. 그렇죠? 정확히 교점의 x좌표가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2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를 보고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줄 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보고 그걸 2차 함수로 바꿔서 풀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 활용할 거고,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봤던 거기도 하고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넘어가셔서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마이너스 1,0 그 다음 3,0에서 만난다. x축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0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뭐다? 마이너스 1과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의 근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근이 뭐와 뭐고? 마이너스 1과 3이고 그때 a, b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은 많죠. 마이너스 1과 3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뭐 근각계수의 관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뭐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얘가 있는데 뭐 만난대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겠대요.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다.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써라라는 거죠. 그렇지?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a, b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번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4번 봅시다. 4번에 뭐 얘의 한근이 5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5 집어넣을게요. 그냥 5 집어넣어보시면 25 더하기 5a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로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직선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얘는 뭘 의미한다? 2차 함수의 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축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축을 더 이상 또는 꼭지점을 더 이상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마이너스 2a에다가 2 집어넣고 b에다가 a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a가 축이 된다. 저 함수에 대해서. 그게 몇이다? 그게 1이다. a는 마이너스 4다. 해놓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나오겠네요. 끝났죠? 이런 식으로 축을 이제는 완전 제곱식 좀 그만 쓰세요. 알겠죠? 완전 제곱식은 언제만 쓴다라고 내가 얘기했었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꼭지점을 줬어 너네한테. 꼭지점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1,2라고 준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지. 1,2니까 꼭지점이. 근데 꼭지점을 준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안 쓰시면 됩니다. 그냥 전부 다 축을 활용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축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넘어가셔서 6번 보시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뭐야?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하시면 되는 거고 7번은 접한대요. 판별시티가 0이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8번은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9번은 뭐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시티가 0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 우리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이제 슬슬 졸리죠? 정신 차리고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 갑자기? 갑자기 교수가 코가 튀어나오면서
뭐 어딜 붙였어? 야, 때렸어? 아이씨. 그래서 코에서 피가 난다고? 그 뭐 코피가 난다는 걸 왜 이렇게 길게 말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아, 지금 병원을 가야겠다고? 코뼈가 부러진 거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고3. 많이 아파? 도대체 뭐 유리문에 얼마나 세게 부딪혔길래 니고 이랬어? 알겠어, 가. 그 숙제 풀어와. 숙제 받아서. 응. 이거? 응. 모두 12의 약수인 거잖아. 12의 약수가 뭔데? 1을 왜 지워? 나온 거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1, 2, 3, 4, 6이 그거잖아. 그럼 5의 세제곱 끝인 거지. 합이나 곱이 아니야. 그냥 12의 약수가 3번 나오면 돼. 이놈아,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지. 아프면 가. 어디까지 했어? 살짝 졸았어요. 아이씨. 너네 내가 풀어보라고 하면 자꾸 안 풀고, 딴짓하고 졸고. 그러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시간 줄 때 풀어야지. 알겠죠? 이제 이렇게 짝수 판별식 하시면, 짝수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씨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고 얘가 0이다 이렇게 쓰겠죠? 맞죠? 그러면 K 싹 지우고 K에 대한 항등식 뭐 K에 뭐가 있을 거고 는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연립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볼 거고요. 너네 시험 본 거는 저번에 우리 봤던 것도 그렇고 너네가 시험 본 거는 쭉 모아놨다가 시험 전주에 다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만.
그래서 제발 그때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 내가 이 정도 문제를 왜 틀렸지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알겠지? 알겠지? 근데 막 시험지를 다시 봤는데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시험 우리 전주인데 시험지를 딱 보고 받아봤는데 아, 내가 이 정도도 틀렸다니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다시 보면서 똑같은 거 안 틀리게끔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주 보는 거는 내가 쭉 모아놨다가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아무튼 10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고요. 왜? 얘와 얘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교점식이라는 건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될 거고요. 그럼 1, 2에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된다 해서 집어넣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하시면 되죠.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a, b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다 라고 써놓고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맞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고 나면 얘의 근이 x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다? 3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고 얘를 딱 보자마자 켤레근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요. 루트니까 켤레근이 떠올라야 되고 켤레근이 나왔으면 바로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었죠. 둘의 합은 6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다. 이거 두 개 해서 a, b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그래서 제발 우리 얼마 전에 너네 반 말고 화목도반에 어떤 남자애가 새로 등록을 했어. 근데 그 남자애가 중학교 때도 그렇고 중3 때도 그렇고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이제 공통수학 1을 했대. 그래서 공통수학 1을 총 3번을 했대. 그래서 내가 되게 기대를 했지. 아, 3번이나 했냐.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어. 그랬더니 이게 시험이 처참한 거야. 시험 결과가 처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내가 걔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는 없지. 근데 결국은 3번이나 했는데 시험을 못 본 거면 그 3번을 하는 동안 뭔가 이제 잘못된 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열심히 하자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했어. 수업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이제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모든 문제를 다 따로 보지 말라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맨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던 건 하자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걔는 중학교 때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계속 똑같은 학원 다닐 때. 한 학원을 계속 다닐 때. 근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그리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까먹죠. 그래서 너네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 맞지? 사실 나는 이 공통성 1 수업을 사실 공통성 1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사실 수학상 옛날 고등수학상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수업만 몇 번을 했겠어. 똑같은 수업만 매년. 그리고 하면서도 계속 여러 번 하고 나는 집에서도 풀고 수업하면서도 풀고 그다음에 설명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억이 오래 가지. 너네는 듣는 입장이니까 기억이 오래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 당연히 까먹어요. 당연히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걔랑 이제 수업 한두 번 하고 이제 상담하고 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냥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나서 이런 거 있잖아. 대표 문제 있고 밑에 두 문제 나오잖아. 보통 문제집들이. 그럼 대표 유형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 그거랑 똑같이 밑에 문제를 풀어온 거야. 근데 대표 문제가 없잖아, 시험에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항상 그랬대. 자기는 숙제도 안 밀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 그리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대. 근데 시험만 보면 못 보더래. 근데 그거를 중학교 내내 그랬으면 왜 그거를 이제 안 고쳐줬는지 난 의문인데. 그 학원이 여태까지 왜 그렇게 애를 방치했나 모르겠는데. 무튼 애가 상태가 괜찮아서 내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지. 애가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아주 뭐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막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아쉬운 거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상담하고 하면서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왜 그랬는지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 너네도 혹시나 그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설명해 준 거 당연히 한 번 더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것들 어떤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표현 방식이나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는 건 그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전체 수학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파트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똑같은 표현 또는 비슷한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그냥 구경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봅시다. 자, 13번에 상수 K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제가 접한다 라고 나와있다고. 일단 접한다가 나왔으니까 뭐다? 판별시티가 0이다를 쓸 거다. 근데 판별시티가 0이다를 쓸 거면 어차피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에 7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X에 4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16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고 얘가 0이면 된다. 그러니까 K는 몇이다가 나온다? K는 20이다가 나온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K가 20이다. 그때에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P가 뭔지도 찾아야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어디니? 여기다가 20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플러스 16은 0이다가 되고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X는 4다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P라는 점은 X좌표가 4인 거고요. 4인 거고 Y좌표 구해야 됩니다. Y좌표.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X에다가 4를 집어넣고 K가 20이었으니까 Y는 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Y값은 X값을 구하고 나서 그 X값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Y값이야. Y값은 다르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X 구해놓고 Y애들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나오는 게 Y값이다. 그래서 P는 4,16이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라는 직선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와 Y축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건데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0,20 얘가 Q인데 얘가 0,2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지금 얘 위에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0 위에 4,16이라는 P라는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뭘 구해라? 삼각형 OPQ를 구해봐라. 삼각형 OPQ를 구해봐라. 요 넓이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이라고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 수직거리가 곧 높이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가 되겠죠. x좌표가 4니까. 그래서 곱하시면 4, 8에 4, 2, 8이고요. 80에 2분의 1이니까 40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합쳐진 것 뿐이에요. 그렇죠?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베이스트가 0이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직선 가지고 삼각형 그려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에 만나도록이니까 판베이스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에 기울기가 m인 직선과 접한대요. 그럼 직선식 y는 해가지고 1차 함수식 쓴 다음에 판베이스트가 0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치? 넘어갑니다. 우리 많이 봤던 거니까. 그 다음에 유형 4번부터 나오는 제한된 범위의 2차 함수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전부터 우리 개념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느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중학교 때까지는 뭐였다?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렇냐? 제한된 범위, 즉 x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가 최대값이고 어디가 최소값인지 뭐로 따진다? 그래프로 따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로 따지겠다?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로 따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네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제일 귀찮아하잖아. 사실 함수에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너네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제일 귀찮아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정성껏 그릴 필요 없다고. 정성껏 그릴 필요 없고 어떻게만 그리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판단하시고 그 다음 뭐 그리고? 축까지는 찍고 축이 몇인지까지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축이 몇인지까지 찍고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뭐 x축과의 교점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x축까지는 그려줘야겠죠. 아니면 y축과의 교점이 나왔어. 그럼 y축이 어딘지는 그려줘야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x축을 그리느냐 y축을 그리느냐는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얘도 x축 y축 뭐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다고요. 근데 너네가 항상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항상 뭐부터 그려? x, y축부터 그려.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뭔가 정교하게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지는 거야. 생각할 게 많아지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x, y축이 필요 없는 문제들은 개형만 그리시면 된다. 그래프가 대강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된다. 그럼 얘는 최고치 항의 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이겠네. 여기까지 찍어놓고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2야. 그럼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멀리 있는 거야? 2가 멀리 있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멀리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멀리 있고 2는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고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항상 y값을 얘기하는 거고 y값은 위에 있을수록 커지고 아래에 있을수록 작아진다라는 거죠. 끝났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시면 4에 플러스 4니까 8 플러스 a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1 집어넣어 보시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최소값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a는 뭐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6이고 그게 최대값이다 해서 답이 6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항상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완전 제곱식 좀 갖다 버리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8번에 보시면 내가 전에 한번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그 도형 문제들 중에서 그리고 특히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그 중에서도 중간고사에 나오는 도형은 10문제면 10문제가 다 직각삼각형이다. 3년치를 봐도 고3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를 봐도 도형이 나오면 둘 중 하나야. 뭐냐? 직각삼각형이냐? 삼각함수냐? 그러니까 삼각비냐? 둘 중 하나야. 그렇죠? 뭐 원이 나오든 어떤 도형이 나오든 그게 결국 직각삼각형으로 바뀌고 결국 삼각형에 대한 길이비로 바뀌거든. 3학년 때 가도.
중학교 때 가도.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삼각 B도 그렇고 삼각함수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를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전부 다 모든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푸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로 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얘기한 삼각 B.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는 굳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쓸 수 있어. 그런데 삼각 B,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삼각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닮음이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은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얘와 큰 직각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었죠. 그치? 그럼 얘 보자. 이게 방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보자마자 뭐야? 아, 닮음 활용하는 거구나. 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풀립니다. 그럼 닮음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면 얘가 지금 이 길이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고요. 여기가 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우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였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래요. 8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저 길이가 4 루트 2가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정확히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가 몇인지 세로의 길이가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맞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닮음이라고요. 닮음이라고요. 근데 큰 직각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즉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인 삼각형이라고요. 그러면 얘도 전부 다 1대 1대 루트 2인 삼각형이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x라고 두면 얘도 뭐야? x겠죠? 그러면 얘도 뭐야? x인 거예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얘도 뭐야? x인 거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뭐야? 8-2x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가 가로의 길이고요. 얘가 세로의 길이니까 둘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라는 애가 된다. 근데 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최대값은 이렇게 생겼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이 2가 될 거고 2에서 최대값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니까 8. 답은 8이겠네요. 됐죠? 즉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정신 차리자. 다음 19번 봅시다. 보시면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얘들아 혹시나 이제 너네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가 뭐 강제로 시킬 때도 있겠지 당연히. 스스로 안 되면 내가 강제로 시켜서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왜 하냐면 이제 가끔 내가 이제 그 새학기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 지나온 게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궁금해 하셔 너네의 상태를. 그리고 너네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도 다른 반 애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방학 동안 잘했나 해가지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지금 시즌에 원래 그래. 그것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학원에 전화했냐고 또 뭐라 그러지 말고 이제 많이 연락들을 하세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
왜냐면 밝히면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짜증낼 거잖아. 맞지? 너는 싫어하잖아, 그런 거. 근데 막, 우리 반도 그렇고, 다른 반도 그렇고, 이제 다른 학년 애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연락을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지금 애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학원은 잘 오는지, 그리고 숙제는 잘 해오는지, 이런 게 이제 사실 궁금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 웬만하면 이제 너네 험담을 하지는 않아. 안 좋은 얘기 해서 뭐해? 안 좋은 얘기 해서 뭐해?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이제, 항상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하면 학원에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숙제를 안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잘 연락을 안 해요. 진짜 고등학생인데 언제까지 엄마가 시켜서 하고 엄마가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이 가기 전에 내 선에서 최대한 이제 커트를 하게끔 뭐 학원에 불러서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 그걸 집에서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학원에 오세요,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난 학원에 살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네가 이상한 시간에 와도 당연히 뭐 한 오전 12시에 학교를 빼고 이제 오면 당연히 없지, 내가. 그리고 학교 끝나고 너네가 어떤 시간에 오든 나는 학원에 있어. 월화수목금 또 다. 언제든 간에. 그러니까 집에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학원에 오세요. 학원에 와서 나를 찾으면 아니면 이제 학원에 오기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학원에 오세요. 알겠죠?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들 하시고 물어보시고 문제 풀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스스로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스스로한테 자율성을 주지 마.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유를 스스로 이제 좀 컨트롤을 해야 돼. 사실 공부하려면. 너무 솔직히 집에서 공부하는데 바로 뒤에 침대가 있어. 유혹이 생기잖아. 나도 그래. 나도 수업 준비를 해. 나는 이제 보통 수업 준비를 태블릿으로 하거나 컴퓨터를 켜놓고 해. 그러면 컴퓨터를 켜놓고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컴퓨터 화면에 유튜브가 있어. 그럼 뭐가 돼? 자꾸 누르게 돼. 누르게 돼. 그래서 나는 이제 할 때 이제 문서 작업을 해야 되면 진짜 그냥 문서들만 띄워놓거든. 아니면 가끔 문서들 이제 작업하다가 바탕화면이 보여. 근데 바탕화면에 막 이제 프로그램들이 막 있어. 뭐 쉽게 말하면 너네 기준으로 보면 게임이 있어. 게임이 깔려 있어. 그럼 누르게 되잖아. 유혹이 생겨. 유혹이 생기면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안 무너져. 언젠가는 무너지는 게 사람인데.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자꾸 주변에서 없애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너무 이제 그런 유혹이 많으니까 안 되겠으면 학원에 오세요. 알겠죠? 학원에 오셔서 자습하는 거는 언제든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 스터디 카페 있잖아. 저 스터디 카페는 우리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알겠죠? 저걸 가끔 이제 원장님 거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야. 이제 사장님이 따로 계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옆에 등록해놓고 뭐 그냥 학원 끝나고 집 가서 숙제를 안 할 것 같아. 그럼 학원 끝나고 학원은 10시밖에 안 되지만 스터디 카페는 새벽 2시까지 가능하잖아.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하다가 2시까지 하라 얘기 아니라 막차 끊기기 전까지 하다가 집 가서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도 그런 그 유혹이나 이런 거를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하다가 평상시에 핸드폰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카톡이 딱 와. 아니면 연락이 딱 와. 아니면 누가 인스타에다가 스토리를 올렸대. 아니면 내가 스토리를 올렸는데 누군가 이제 댓글을 달았대. 그럼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잖아. 근데 와이프도 그래. 내가 맨날 와이프한테 뭐라 해. 인스타 중독이라고. 인스타 그만 보라고. 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무슨 30분 내내 봐. 그것만 봐. 그럼 뭐 봐? 하니까 스토리 본대. 스토리를 왜 봐야 되는데? 난 의문이, 아니, 남의 스토리를 그걸 왜 봐야 돼? 그랬더니, 그냥 본대. 그럼 스토리만 보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스토리만 보고 끄면 되잖아. 그럼 스토리를 다 봤어. 그럼 뭐해? 갑자기 이제 위아래로 내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시작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딱 해놓고, 정해놓고, 본인 스스로의 유혹을 좀 통제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안 되겠으면, 나한테 부탁을 하세요. 진짜, 지금 다니고 있는 2학년인데, 2학년 여자인데, 걔는 이제 본인 스스로 막 맨날 얘기해. 자기는 핸드폰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특히 시험 기간 때는 나한테 핸드폰을 주고 가. 집에 갈 때. 시험 기간 막 1, 2주 남았을 때, 나한테 핸드폰을 진짜 주고 가. 주고 가서,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바로 와. 핸드폰이 여기 있으니까. 핸드폰이 여기 있으니까 학원으로 바로 와. 그래서 학원으로 바로 와가지고 핸드폰을 받아가. 그래서 핸드폰을 좀 해.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이제 공부하고 또 집 가기 전에 핸드폰 나한테 주고 가. 그런 애도 있어. 도저히 이제 자꾸 본인이 컨트롤 안 된다. 그리고 엄마한테 맡기면 자꾸 엄마한테 자기가 짜증을 낸대. 달라고. 지가 줘놓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애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핸드폰 있으면 안 된대. 집에. 절대. 어떻게든 막 한대. 중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도 있으니까. 공부하겠다고 하면 핸드폰 보관도 내가 해주잖아. 그래서 핸드폰 보관도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알겠죠? 스스로 좀 하는 연습도 하세요. 안 되면 내가 이제 강제로라도 하겠지만 아무튼 봅시다. 19번에 x가 0에서 2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3x-2 여기에 3x-2가 있으니까 우리는 3x-2를 t로 치환을 해서 보겠죠. 그치? 그런데 내가 전에 한번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함수의 치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냥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게 아니라 뭐 풀고 있는 거야 지금? 함수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에서 치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함수에서 치환을 할 때는 범위였어요, 범위. 그러니까 뭔 소리냐? 원래 식은 x는 0부터 2까지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fx라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fx가 원래는 저렇게 생겼는데 쟤를 치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5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원래는 x에 대한 식이었는데 치환을 하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의 범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x의 범위를 활용해서 뭘 구한다? t의 범위. 즉 3x-2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얘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를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3x는 0부터 6까지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2를 빼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뭐구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겠구나. 그러고 나서 얘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범위가 얘니까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와 4를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더 멀리 있네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요. 4는 가깝게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얘가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뒤에 가서 지금은 3x-2 즉 1차식을 치환했지만 뒤에 가서 2차식을 치환하는 것도 나오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함수의 치환에서는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xy에 대하여 실수 xy에 대하여 제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개념할 때는 따로 안 했어요. 따로 안 했어요. 내가 일부러 이제 얘는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왜 안 했냐면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건 일단 함수라는 건 우리가 배우는 함수라는 건 y는 무언가라고 정리가 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 그런데 얘는 xy에 대한 2차식은 맞지만 2차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죠. 맞죠? 왜? y는 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얘는 이 문제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보시면 두 실수 xy에 대하여 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xy는 결국에 실수니까 실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 함수가 아니야. 얘는 알겠지? 얘는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최소값이에요.
그럼 실수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실수의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 성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뭐 해라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냐면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제곱의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복습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만큼 볼게요. 2y제곱 플러스 8y 볼게요. 2y제곱 플러스 8y는 얘는 2로 묶으시면 y제곱 플러스 4y 나오고요. 그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2의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쓰겠네.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됐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y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9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몇일 때가 얘가 0일 때가 최소값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몇일 때가 얘가 0일 때가 최소값일 거고요. 그럼 그때의 전체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21번은 그냥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서 집어넣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번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대가 0보다 작다. 접한다. 판별식대가 0이다. 하시면 끝나는 문제고요. 그 다음 23번은 두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다 해가지고 이제 fx 구하셔서 푸시는 문제입니다. 근을 다 줬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24번부터 볼게요. (24번부터) 보시면 24번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5의 그래프와 x축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 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원래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최악의 풀이 방법을 알려줄게. 그 다음 두 번째 해설지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 건지까지 총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최악의 풀이는 뭐냐? x제곱에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15는 0이구나. 그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건데 a, b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로 넘어가는 거야?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해 공식으로. x는 그러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겠네. 그럼 a는 플러스 1대고 b는 마이너스 1대니까 그거 가지고 a, b의 길이 구하면 이겠네 해가지고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지금 해설지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K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15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알파와 베타는 J의 근, 즉 두 점 A, B의 X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둘 다 X축 위의 점이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래 지금. 이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다? 2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K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고 나서 얘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셔서 K값을 구하시면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냥 대부분의 풀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 당연히 2차 함수 문제고 그 2차 함수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 맞는데
맞는데 우리가 앞으로 뭘 볼 수가 있냐면 지금처럼 AB의 길이 정확히는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길이 또는 어떤 직선 사이의 길이 어떤 직선과의 교점 사이의 길이 그러니까 이런 길이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어떤 길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느냐 그래프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잘 봐.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고 나서 우리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까지 그리기로 했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k다 까지 쓸 수가 있는데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다? 2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다? 1이고 이 길이도 1이겠죠. 그럼 이 좌표는 2분의 k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고 이 좌표는 2분의 k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맞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아니야 두근은. 뭐야? 2분의 k-1과 2분의 k 플러스 1인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예요. 위의 식을 기준으로. 됐지?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2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1은 15다. 그러니까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15고 넘기면 16이고요. 4 곱하면 64가 되니까 k는 뿔마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끝나는 거잖아. 계산이 훨씬 더 짧아져요. 이거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가 나왔을 때? 2차 함수와 교점 사이의 길이가 나왔을 때. 그게 x축이든 뭐 직선이든 뭐든 간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인데 사실 25번이 학교 시험에 나올지는 의문이야. 왜냐면 이 25번 유형은 원래는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이거든.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말고사 유형인데 지금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혹시나 올림포스 고난도를 참고해서 낸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다 푸는 이유가 너무 더러운 문제들은 이제 지우면서 왔는데 특히 이제 1단원은 뭐 인수분해나 아니면 이제 나머지 정리나 그 부분에서 이제 너무 더러운 문제들은 뺐는데 그 외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푸는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이 올림포스 고난도를 혹시나 참고를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또는 근의 위치라는 유형의 문제예요.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또는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뭔 소리냐? 지금 얘를 보면 한 근은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지금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야. 나 지금 일단 두 근이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이런 문제는 일단은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저 왼쪽 식을 가지고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지나갈 거고 이 함수는 뭘 의미하는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4n 플러스 7이라는 함수를 그려본 거야. 저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그리고 2차 방정식, 즉 는 0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되는 거고 얘도 다른 한 근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2보다 작고 얘는 2보다 크대. 그럼 2가 어디 있는 거야? 2가 여기 있는 거죠. 맞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축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2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2보다 작은 게 되는 거고 얘는 2보다 큰 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그때의 얘는 2에서의 함수값은 x축보다 어디 있네? x축보다 밑에 있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뭐겠네? 음수겠네. 그래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2n 마이너스 4n 플러스 7이고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11이 음수다. n은 2분의 11보다 크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또는 근의 조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셔서 E가 어디 있는지, 그 조건이 어디 있는지 찍으시고요. 그 조건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한판축구라는 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판축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2차 부등식까지 가야 나오는 거고요. 2차 부등식까지 가야 나오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때는 2를 저렇게 찍었을 때 제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알아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6번에 이차함수 제가 있는데 제가 AB에서 만나고 X축과 AB에서 만나고 OA 더하기 OB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쟤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그럼 일단은 얘가 몇인지 얘가 A일 거고 얘가 B일 건데 이 둘이 몇인지를 모르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1과 다시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는 뭐가 나오냐? x는 마이너스 1 또는 a 플러스 1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음수고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야. 그럼 원점은 어디 있어? 원점은 여기 있겠죠? 맞지? 그러면 OA의 길이는 1이고요. OB의 길이는 a 플러스 1인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12래요. 그러니까 a는 1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답이 10이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풀 때 그때 뭐만 기억하면 된다? 저 식도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27번 앞에서 봤던 겁니다. 27번 한번 풀어보세요. 27번 얘는 전체적으로 늘어나, 얘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를 쓰게 되는데 얘가 바로 뭐 하는데요? 옷을 머리 하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얘가 자꾸 좀 공부하려는데 불꺼요. 지금 영화 보면서 그 뭐가 문제인데? 모든 게 문제인데 12번? 이거 보고 있나? 아니면 너 그거 볼래? 수업 영상 내가 찍어놓은 거? 그 해설 영상 있다니까. 아니, 그건 집에 가서 어차피 시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집에 가서 추가로 봐. 알겠지?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 알겠지? 숙제 받았어? 응. 전무도 하다 안 되면 영상 봐. 해설 영상 올려놓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공부를 여기 들어가서 해. 끝났어요? 아니, 여기 클리닉 중이긴 한데. 나도 들어가. 듣고 영화 본다는데. 아니 좀 쉬자 나도.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틸 줄 알았어. 그래요? 알바요? 알바는 완전, 거의, 아니야, 원래 그랬는데, 너무 잘 붙여가지고. 3월 지나고 나면 그거 연장할 거거든? 3월 할 때까지 붙으면 그거 연장해.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나가자. 인기는 받지는 없고, 그냥 좀, 할 때까지만 하고, 예람쌤, 네, 유민쌤이 갈게요. 7개. 확통이요? 아니면 그 1학년 애들이요? 1학년에.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이 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맞는 것만 해야 돼. 풀어보셨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셔도 되고요. 얘들아,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잘못된 풀이다, 틀린 풀이다가 아니야. 그것도 굉장히 잘한 풀이에요.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어차피 x축과의 두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돼 있고 둘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 말은 얘는 뭔 소리냐면 아까 했던 a, b의 길이랑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냥 두 점 사이의 길이가 3이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축이 있을 건데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2분의 3, 2분의 3을 갔을 거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은 저기서 a분의 c 두근의 곱 a분의 c는 뭐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2다 해서 얘를 풀어주시면 a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얘를 풀어보시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 29번만 풀고 마무리할 거니까 얘들아 28번, 29번만 풀고 마무리할 거니까 봅시다. 28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f0과 f4가 같대요. 그러고 나서 밑에 지금 f0이 6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그 뒤에 거는 일단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0과 f4가 6으로 같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인수 정리해서 앞에서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얘가 만약에 0으로 같으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최고차항의 수가 a, 뭔진 모르겠지만 0을 넣었을 때와 4를 넣었을 때 둘 다 0이면 x 곱하기 x-4라고 쓸 수가 있다. 기억나? 그런데 그게 이 자리가 0이 아니라 6이니까 뭐 하면 된다? 6으로 더하면 된다. 맞죠? 만약에 저기서 6이 안 나왔으면 여기다가 는 k를 써서 여기다 k를 쓰면 된다. 라는 게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2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근데 2차 함수는 항상 요 가운데 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요 가운데 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2차 함수는. 대칭이라는 건 이 축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들과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완전히 같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0과 4가 뭔진 모르겠지만 함수값이 같대. 그럼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야? 0과 4가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축이 몇이겠어? 0과 4는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야? 평균인 2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얘가 먼저 떠오르셔도 되고요. 얘도 어차피 1단원 내용이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2차 함수 배우는 거니까 얘를 보자마자 0과 4가 같다는 건 x는 2가 축이겠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가 축이라는 게 떠올랐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y는 우리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 지금 ax제곱 최고차 계수가 뭔지 몰라. 그런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인 거야. 그럼 b는 마이너스 4a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a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 마이너스 2는 얘의 근이다. 즉 f 마이너스 2는 0이다.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다. 두 번째 f0은 6이다. 여기다가 0 넣으면 6이다. 여기다가 0 넣으면 6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얘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는 2차 함수를 중점으로 본 거고요. 얘는 인수정리, 1학기 때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인수정리에 초점을 맞춰서 본 거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 둘 다 좋은 풀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뭐가 먼저 보이느냐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9번인데 29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29번이 보시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3이라고 되어 있고 gx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2차 함수 fx는 ab와 만나고 x축에서 gx는 ac와 만난대.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겹치죠 지금. 맞지? 그런데 지금 얘가 쉬운 이유가 fx는 1, 3의 마이너스 즉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1,0과 마이너스 3,0에서 x축과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얘가 a인지 몰라 우린. 맞죠? 둘 중에 뭐가 a인지 몰라? 그런데 5a가 5b보다 크대요. 그러면 5라는 건 원점이잖아.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원점 0인 거잖아. 그럼 0을 기준으로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이 더 긴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얘가 a가 된다는 건 뭐다? 어디냐 여기. 얘가 a가 된다는 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a가 겹친다고. 근데 a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저 값이 나오겠죠. a 값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c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클린 시간에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